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이 온열 질환 환자나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온이 오르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올해 노동절 연휴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된 반면에 소비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를 비롯한 노동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새 이곳 LA를 비롯해서 남가주 지역 날씨가 상당히 더웠죠. 이런 가운데 온열 질환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 환자나 이 관련 사망자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이 히트, 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약 1,670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약 5명 정도 주민이 사망한 겁니다. 이런 열 관련 사망 비율은 최소 지난 20년 동안 최고를 기록했던 겁니다. 올해는 미 대부분 지역들이 유독 더운 해로 기록됐는데 아직까지 올해 관련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 높은 비율을 기록한 해는 그 바로 전해였던 2021년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더웠지 않습니까? 네. 네, 전국 수치 알아봤고요. 캘리포니아주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 온열 관련 질환으로 숨졌습니까? 네, 작년에 모두 164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건 인구 100만 명당 4.2명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을 기록했던 건 단 한 번 있었는데요. 2006년 폭염이 강타했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4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게 상당히 높은 수치에 역시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온열 질환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가 단순히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는 아니다, 이런 얘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추세를 가장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기온이 올랐기 때문만은 분명합니다. 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가 무려 1800년대 말부터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8년 동안이 가장 더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점점 더워지다 보니 온열 질환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기후 변화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약물 남용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약물 남용이 온열 질환 사망자를 높였다는 겁니까? 네, 이 약물 남용 그중에서도 메타펜타민이 온열 질환 사망의 주요한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메타펜타민은 체온을 위험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메타펜타민 남용이 최근 심각해졌고요. 메타펜타민 약물 남용이 더위 그리고 노숙자 수 증가 등과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약물 남용, 더위, 노숙자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사망 진단서 약 140장에 온열 질환 그리고 약물 남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온열 질환 관련 전체 사망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온열 질환 가운데 4분의 1가량은 온열 질환에 더해 약물 남용까지 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힘들긴 하지만은 사실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날씨도 덥지만은 거기 더해서 약물 중독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네. 앞서서 이 노숙자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 노숙자가 늘어난 점도 온열 질환 사망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중 날씨 이렇게 미 서부 지역 다 뜨거워지고 있는데 미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숙자 수 지난 몇 년 동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노숙자들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 이 온열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캘리포니아주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온열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전체 13%가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주택이 없는, 그러니까 노숙자들 수는 17만 2천 명으로 이걸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0.5%에도 채 안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온열 질환 입원 환자는 전체 13%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노숙자들이 더위에 취약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기온 상승하고 약물 남용 그리고 노숙자 수 증가 외에 이 온열 질환 사망이 늘어나는 다른 요인이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난 것 역시 이 온열 질환 사망이 증가하는 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고령층은 젊은 층만큼 온도 변화에 잘 적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고요. 이로 인해 더위로 인해 악화되는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미 전역에서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나이를 먹으며 고령층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온열 질환 사망이 증가세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뭐 날씨가 더워서 사망이 늘어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약물 중독과 연세 고령층들이 많은 것, 그다음에 노숙자 이것이 오히려 사망 원인이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원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다 이게 맞물려서 나타나고 거네요,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보면은. 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모닝 뉴스 시간에 이번 노동절 연휴 동안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여행 외에 노동절 관련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도 좀 알아볼까요? 네, 재정 전문 회사죠. 왈렛허브가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노동절과 관련된 여러 질문을 통해 미국인들의 여론을 알아봤습니다. 조사 결과 우선 올해 노동절 연휴 소비는 다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네. 전체 응답자 과반인 55%가 이번 노동절에 작년보다 더 적게 소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노동절 연휴 동안 지난해와 비교해서 쇼핑에 나설 계획인 미국인들도 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왈렛허브는 이처럼 소비를 줄이려는 계획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높은 물가에 이 주민들의 지갑이 얇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번 조사에서 다른 결과들도 보면 미 노동자들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직업 안정성 그리고 인공지능 AI에 대한 우려가 잘 나타났다고 왈렛허브는 지적했습니다. 네, 어떤 조사가 나왔길래 그런 우려가 나타났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꼴인 87%는요. 인플레이션에 맞추기 위해서 임금 인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임금이 인상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미국인이 10명 가운데 6명 꼴에 달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노동절 여행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이번에 여행을 덜 하려 한다는 미국인도 10명 가운데 6명 꼴이나 됐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여행을 덜 하려 한다는 미국인이 61%로 지금 나와 있는데 뭐 LA 국제공항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붐빈다면서요. 네, 미 전국적으로 봐도 사실 여행객 수는 많아질 것으로 이번 많이 조사에서 늘어났죠. 나왔는데요. 네. 이 직업 안정성과 AI에 관한 걱정은 얼마나 큰 것으로 나왔습니까? 직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0명 가운데 2명 꼴 정도 있었고요. 이들은 작년 노동절과 비교해서 1년 사이 직업 안정성 더 많이 걱정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에 대해 걱정하는 미국인들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전체 10명 가운데 4명 꼴이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까 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인들이 병가를 가장 많이 내는 날에 관한 조사도 나왔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이건 다른 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딱 한 날짜가 꼽혀서 나왔습니다. 바로 8월 24일입니다. 불과 바로 요 며칠 전인데요. 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하루 쉬고 싶어할 수도 있고 정말로 이날 많은 미국인들이 확률적으로 아픈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여름이 끝난다는 우울증 때문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28일 블룸버그 통신이 직장인 연차 관리 시스템 회사 플라밍고가 지난 5년 동안 미 근로자들의 병가 데이터를 조사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건데 해마다 8월 24일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일을 할 수 없다고 가장 많이 통보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2월 13일. 그 슈퍼볼과 발렌타인스데이 전후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 1%에 달하는 0.9%가 8월 24일 병가를 냈는데 이게 연중 어느 날보다도 병가를 많이 내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병가를 요청할 때 왜 병가 내는지 이유를 함께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위궤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비율이 전체 50% 이상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25%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요새 들어서 이제 그 이유로 꼽았고, 뭐 뼈가 부러졌다거나 근육통이 심하다 이런 응답은 전체 6%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가장 많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기 몸살? 감기 몸살은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걸리게 돼서 뭐 하루 쉬었다가 왔을 때 그 감기가 걸렸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뭐 장염, 뭐 위궤양 이런 거는 내가 어제 위가 안 좋았지. 위궤양이라는 게 이게 뭐에 속이 쓰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위가 그러다가 속이 쓰리고 뭐 그 다음 날 멀쩡할 수 있고 하루 사이에도 목에 변할 수 소화도 있는 안 거니까요. 되고 뭐 이래서 네. 그렇지만 아팠을 때는 회사를 나올 수 없는 몸 상태가 또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언젠가 뭐 어떤 기회가 생길 때 뭐 이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분도 병가를 내셨을 때 아프셨겠죠. 아니 근데 한국에서는 왜 10월 달에 하루 지금 또 10월 2일. 예, 10월 2일인가요? 그날 하루 이제 저 쉬라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게 되면 논란이 많았었어요. 일주일을 쉬게 된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전 미국에 살면서 무슨 휴일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서 하루를 공휴일로 해준다. 하루를 쉬게 해준다 이런 네,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죠. 사실 없어요. 샌드위치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징검다리 휴일처럼 글쎄요, 되는 네. 편이지 그걸 더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연휴로 계속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가장 큰 게 보면은 땡스기빙을 끼고 금요일까지 쉬게 해주는 거. 네. 그리고 금요일날 쉬게 하는 거는 뭐 거의 모든 회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회사 측에서 그렇죠? 해주는 것이고요. 저희 라디오 네. 코리아도 그렇게 지금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나흘을 쉬는 게 이제 가장 긴 이제 연휴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네. 네. 근데 한국은 뭐 일주일씩 이렇게 쉬게 해주고 그러니까 참. 왜 자주 그런 논란이 나오는 게 여기는 뭐 주로 공휴일이 월요일 그리고 맞아요, 뭐 맞아요. 추수감사절 이미 뭐, 같은 그런 게 식으로 뭐 목요일 해놨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국은 날짜로 쉬는 그런 맞아요, 그 내셔널 맞아요. 할러데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좀 그런 논란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날을 네. 쉴 것인가 안 쉴 것인가 네. 그런 논란이 많았고 이번 10월 2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결정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쉬게 할 것이다라고 근데 얘기가 예전에도 그럴 때 나왔더라고요. 보면 되게 다 쉬게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민심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슨 뭐 이렇게 파우치도 주면서 뭐 바우처도 주면서 이렇게 뭐 저 돈도 좀 쓰게 해주고 그런다면서요. 나라에서 그 돈도 준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한국 좋은 나라 뭐 이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